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평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개념어 적용 유형인데 이 개념어가 내신 개념어하고 많이 달라요. 그 내신 개념어에서는 시상전개 방식을 되게 많이 배웁니다.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뭐 선경후정이라든지 뒤지게 많이 배우는데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개가 뭐냐면 시간은 공간이야. 그러니까 시상은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 정보를 활용하거나 공간적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평 텍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니? 문학적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학적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을 가지고 표현했으나 여기에 명시한 데 있으나 여기 관련된 건 당연히 뭐야? 공간적 정보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그래서 나에서 확인되는 건 시간적 정보고요. 다에서 확인되는 건 시간 동시에 공간이거든. 자, 그래서 다시 와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양상은 크게 이렇게 6가지예요. 첫 번째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순행 구성. 두 번째 회상같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행 구성. 현재에서 과거로 가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 구성. 그리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추측이기도 하고 의지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겠죠. 이런 게 미래 시대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들 기본적인 내신 개념으로 다들 알고 있고도 남았을 건데 이제 5, 6번이 이 가지문의 출제 의도인 거죠. 뭐라 그랬어? 자, 우리가 자 시적 호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시적 호형을 정의해 볼래? 써봐. 시적 호형이 뭐야? 이게 바로 시적 호형이에요. 자, 시인의 주제 의도에 따라서 비문은 뭐라고? 문법이 아닌 게 비문이야. 비문을 시적 표현으로 허용하는 게 바로 시적 호형이에요. 됐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파란, 파란 뭐 이런 거 있잖아. 파란, 파란. 그런데 이런 단어적인 간단한 차원이 아니라 시제라는 문법 요소 차원에서의 시적 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문법적으로 현재시랑 문법적으로 사건시랑 발화시가 동일하면 현재 시제,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시제, 사건시가 뒤에 오면 미래 시제인데 그걸 뒤집는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래서 시제에 있어서 비문적 표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시적 호형이라는 여러분이 생소한 내신에선 본 적 없죠. 여기까지는. 이런 것만 맞지. 그래서 시적 호형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막 묶어서 낸 거야. 됐죠? 몰라도 지장은 없었겠지만. 자, 그 다음 출제 의도는 뭐냐면 그 자체가 왜 발생을 했냐? 시인의 의도를 바꿔 얘기하면은 오리지널리티, 표현에 있어서의 창의성, 예술성이라는 거죠. 이해됐어? 특히나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황진희 시에 나오죠. 긴 밤을 굽이굽이 접었다가 님이 오시면 펴겠다. 즉 시간, 추상적인 표현, 추상적인 대상을 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 비유해서 표현했잖아. 이런 게 굉장한 참신함이고 그게 예술성을 갖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 시적 호형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작품을 읽기보다는 이런 좀 특수한 상황들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1번 선지 거꾸로 발췌동 느낌으로 가는 게 답에 도움이 됐을 거고, 가에서 나에 적용하는 첫 번째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에서 다에 적용하는 두 번째 문제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가에서 나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에 있어서의 질문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공간에 있어서의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 나, 가, 다의 기본적인 작품 해석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치 세부 내용이 아니라 주제와 표현법의 관계를 각각 나다의 세팅에서 묻고 있는 설계였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게 보이면 보일수록 문제풀이 실마리가 쉽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 같은 경우에도 실마리가 안 보이면 골치 아프거든. 근데 실마리가 보이면 되게 편해지는 거야. 그 느낌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뭐 니네 또 관심 없지? 내가 힌트 하나만 그냥 마음대로 할게. 내 수업이니까. 자, 내가 딱 1분만 여러분 피곤하겠지만 좀 들어봐. 1등 오답률 고1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왜 오답률 1등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얘들아, 우리 서술형 문제가 원래 부분 점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사실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이기도 해. 그런데 사실 수능에서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의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빵점 아니면 4점이잖아. 그러니까 부분 점수 제도는 없지만 그 서술형처럼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긴 것들을 중간중간에 호흡을 끊어주는 거야. 이거 말 나온 김에 풀어올래요? 3분 동안? 풀어봐. 빨리 시작해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재밌는데. 왜냐면 이게 고1 시험이었고 오답률 1등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중에 오답률 1등이고, 여러분 이 유형을 자꾸 잘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알았어. 저는 서울대 다닐 때 흥미가 있어서 평가원 교수님 수업을 국어, 영어 할 거 없이 수학 할 거 없이 다 찾아 들어봤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복수전공을 신청해서 복수전공을 하다가 때려쳤어요. 왜냐면
서울대 수학교육과는 진짜 수학교육과 생으로 들어간 애들도 5년 6년을 다녀요. 그 정도로 힘들어 사실은. 너무 힘들기도 했고 일단은 국왕사로 방향을 좁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복종했던 거를 이제 철회했었는데, 자 뭐 그거랑 상관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발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 수업이 어떤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제가 대전제 또는 주어진 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억은 왜 주는 거냐면 구체 사례를 줘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나 대전제를 이해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이해됐니? 두 번째는 여기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니은과 디귿으로 이어지는 실마리의 역할을 해. 일종의 퍼즐 같은 거야. 일종의 퀴즈를 풀어나가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봐봐, 우리는 점 B와 AC 사이의 거리를 그냥 열심히 구하겠죠. 그럼 이거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구할 수가 있어. 왜? AC는 두 점 이미 정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두 점 사이 두 점을 줬을 때 공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쓰이는 관련 개념은 첫 번째, AC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두 점 있으니까. 두 번째, 고1 때 배우셨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미 여기 어디야? B라는 정도 정점이니까 AC와 B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걸 단순하게 기억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얘들아. 기억은 실마리라니까. 그러면 어떤 실마리를 준 거냐면요, 넓이가 최대라고 나왔잖아. 사각형의 넓이가. 여러분이 배운 거 외에는 절대 안 내, 수능은. 여러분 그럼 봐봐, 우리가 도형을 배울 때 도형에 대한 정의, 기본 도형을 배우거든요. 기본 도형은 뭐로 배우니? 점, 선, 면으로 배워. 그럼 전선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를 중1 때 배우거든. 점은 당연히 좌표로서 측정하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선은 길이, 면은 넓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면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 면이 있는 도형을 배워. 그게 바로 삼각형, 사각형, 원이야. 이게 머릿속으로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멀문지가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따로 있나요?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거는 정사각형이나 특이한 경우지. 이렇게 그냥 사각형은 못 구한다? 아니죠.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대각선 하나, 밑변, 수선, 높이, 삼각형 두 개로 쪼개보는 거야. 그래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도 전부 다 삼각형으로 치환해서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발상한다가 중학교 때 확립이 돼 있으셨어야 돼. 그럼 이 문제는 무슨 얘기야? 그렇지, 아래쪽에 이미 A, B, C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억은 뭘 준 거야? 삼각형 A, B, C의 넓이나 삼각형이 여기에 숨어있으니까 이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버렴이라는 아이디어를 던진 거라니까. 그렇게 국어에서 함축된 의미를 읽어내듯이 수학의 조건들도 함축되어 있는 출제 의도나 관련 개념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의 신이라는 KBS 드라마는 원래 원작 드라마가 일본에 있었던 드래곤 사쿠라라는, 그러니까 드래곤 사쿠라가 뭐냐면 일본 애들이 잠깐만, 드래곤이 이제 그러니까 용산고야. 여기가 용산고에 있는 벚꽃나무야. 그래서 용산고에 있는 벚꽃나무를 보면서 여기 이제 꼴통 친구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이제 일본에서는 동경대를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원작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 좋은 말이 나와. 시험은 대화. 출제자와의 대화이고 나와의 대화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출제자 의도 사이에서 대화한 거야. 그러면 그 대화를 통했을 때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나와? 높이가 나오죠.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결국에는 기억은 뭐야?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힌트를 다 준 거예요. AC 구하면 밑변 구할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높이 구할 수 있죠. 다 준 거야.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어디다 쓰래? P에다 쓰라는 거야. 그럼 P가 언제 최대값이 되는 거냐? 이건 얘들아, 너희가 고1 때 산술기하 평균이라든지 원점에서 유리함수까지의 최단거리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 다 배웠어. 자, 여기서 유리함수의 원점에서 최단거리 어떻게 구하죠? 접선으로 구해.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아마 알 건데, 자, 여기다 적용해보면 이런 거야. 여러분 봐봐. 지금 이 P, 임의의 P를 딱 이렇게 찍었을 때요, 이 넓이가 똑같은 P점은 두 개 나온다. 이렇게. 맞죠?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 이 AC의 평행한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뭐야? 한 점에서 접할 때 평행한 직선 최대값 나오는 거야. 거리에. 맞습니까? 넓이의 최대값도 그러면 이 평행한 직선을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 접선 또는 접점을 구하면 되는데, 아마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접선이 잘 안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바꿔보자 얘들아. 얘가 위쪽으로 평행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니? 맞습니까? 따라서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하면은 이 AC라는 이 직선이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됐니? 그럼 봐라. 이 P라는 점에서요, 이 P라는 점에서 직선 AC에 내린 수선의 발, 이게 높이 H가 돼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높이 값으로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맞네? 모든 평행이동하는 애들과 직교라는 아이디어를 여기서 준 거야. 수직이다. 이걸 읽어내라 라고 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봐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직선 PB와 직선 AC는 수직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 직선 PB도 수선, 얘도 수선인데 갈리는 수선이 따로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걸 왜 줬겠냐는 거야. 결국에는 P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준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거야. 얘들아 봐봐. 지금 B가 수직이려면 이런 경우밖에 없어. 자 봐라. A는 여기 있지, B가 여기 있지, C는 여기 있지. 자 그럼 봐봐. 지금
AC를 놓고 만약에 C가 정점이 아니라 2점으로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그리고 P가 여기라고 쳐봐. 그러면 직교할 수 있지. 맞잖아. 그런데 지금 이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변해버렸잖아. 맞니? 그러면 당연히 이 수선도 기울기 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P에서 B까지 직교할 수가 없어. 왜 직교하냐고 물어봤냐? 수선 내리라는 아이디어를 준 거야. 그랬더니 뭘 구할 수 있어? 넓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우리는 기억에서 A, B, C의 넓이 값을 구했고 이제 A, P, C의 넓이를 구해야 될 것인데 이 높이를 구하기 힘드니까 직교한다는 아이디어를 준 거야. 끝났네. A, C는 이미 우리가 기억에서 구했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니? 원점에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여기서 P까지는 얼마니? 반지름이니까 5잖아. 여기를 구해서 반지름 5 빼주게 되면 이 높이 H가 나올 거 아니니.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 무슨 얘기냐? 그냥 니네가 배운 거에서 하는 거야. 다. 중학교 수학이 80, 90%야. 그래서 근본 실력이 중요하고 이게 뚫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니네는 모든 유형을 다 외우고 모든 유형을 다 대비하잖아. 그게 한계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선생님께서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설명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유형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수능 100일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으셔야 지적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확 달라지는 거야. 레벨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고3까지 하기에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수능이 존나 고여있어. 그건 뭐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알아서 잘 쓰시고 솔직히 고일 수준은 장난이야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이걸 왜 못하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가끔씩 고일 학생들한테 제가 잔소리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때가 있어서 오늘 좀 재밌는 걸 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끌어다 간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 내가 아까 이거 문법에 나와 있는 지문이죠. 그런데 국어에서 왜 공부한다? 현대국어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추론 능력을 묻기 위해서 나왔고 심지어 우리는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위해서 외워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한글 맞춤법조차도 개정의 대상이다. 이게 바로 학문을 하는 학자의 입장이고 그런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내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행 수능의 출제 목표라고 했어요. 모든 과목에서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내신에서 배웠던 개념도 있고 수능에서 배웠던 개념도 있을 건데 수능에서는 크게 어떻게 본다고? 시공간이라는 정보 전개 체계로 문학작품을 감상을 하겠다고. 더군다나 시간 체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파란 정도의 어휘 차원에서의 시적 허용을 받지만 여기서는 시제 표현에서의 시적 허용을 본 거야. 그러면 그 시제 차원의 시적 허용은 결국에는 시인의 의도라는 창의적 표현, 즉 문학성을, 즉 예술성을 갖출 수 있는 표현 방법, 참신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26번에서 확인을 해보자 이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공간적 측면 그러면 27번 확인해보자가 된 거고 그걸 정해서 28, 29번에다가 상세히 적용해보자 이런 의도 발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강독할게요. 자, 26번 봐.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 미음을 이해해보자고 했는데 바로 정답 1번 보였죠? 봐. 일단 가의 주제는 뭐였어? 시간이죠. 그것을 작가 의도에 의해서 재구성했다. 즉 시제 표현의 시적 허용이죠. 끝났네. 됐습니까? 기억 봐. 기억이 뭔데?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잘 봐. 시제 표현에서 시적 허용인데 의도적 시제 변형이냐 아니면 창의적 시간 표현이냐? 창의적 시간 표현이죠. 됐나요?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간대. 어떻게 시간이 두견이 소리 같습니까? 논리적으로.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가능하죠. 예술적으로도 가능하죠. 즉 시간이 뭐야? 두견이 소리 같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혹 아우지 않아요? 이게 시골 가보면 갑자기 뻑꾹 뻑꾹 이러면서 새소리가 밤에 들려. 풀소리도 들리고 뭐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런 느낌을 준 거 아닌가? 왜? 이게 낮엔 잘 안 들리거든요. 소음이 많으니까. 근데 밤에는 고요해지면서 진짜 달빛이 스며드는 느낌. 달빛이 마치 소리같이 느껴지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자극하는 모든 감각 정보들이 잦아들었어. 그럼 아주 사소한 감각 자극 정보도 굉장히 크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느낌을 한번 잡아볼 수 있었을 거고 표현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는 그래서 출제 의도가 뭐였다? 공간을 묻는 거였는데 맞죠? 당연히 1번은 시간이고요.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었어. 출제 의도는 공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거죠. 왜? 목조적상 가옥 2층 다다음입구는 과거잖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왜? 목조주택 전부 다 일제 양식이야. 왜? 일본 애들은 지진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조가 더 유연했던 거지. 그러니까 잘 버티는 거야 오히려. 이해됐어? 그래서 콘크리트나 뭐 돌로 짓기보다는 목조 건물이 많은 게 일본의 특징이야. 그래서 일본식 그 가옥이야.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있었던 가옥 양식이고 지금도 남아 있긴 하지만 특히 다담이라는 거는 일본 애들이 그 습기나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았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네, 공간에 대한 얘기고 그 공간 언제라고? 과거에 대한 얘기라고. 과정이 아니라 과거. 과거의 장소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현재 위치 틀렸다. 끝. 됐죠? 요 느낌이야.
발췌도 해봐도 바로 보이셨을 거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8번이지. 그러면 이제 나에 있어서 표현상의 특징 물어봤는데 이 표현상의 특징도 항상 주제와 관련지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의도적 시어 변형이 리듬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야. 파란. 가능하잖아. 그게 뭔데 바로? 시적 호형이잖아. 물론 이 부분을 찾긴 해야 돼. 근데 일단 나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넘어갈게요. 2번. 전통스러운 소재, 예스러운 말투, 고전적 분위기. 이거는 주제죠. 세 번째. 빗대는 거 날 잘 모르겠어. 이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난 그래서 물음표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선지. 색채 활용해서 아름다운 감각적 형상을 또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말줄임표 써가지고 정적, 동적 상태가 충돌한다. 이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좁히고 들어가 봤더니 아마 5번이 보이겠죠. 왜? 주제를 생각하라니까. 왜? 잘 봐. 나의 주제는 뭐예요? 고풍 의상에 대한 묘사거나 느낌이겠죠. 그러면 촉발되는 연에서 자기가 본 시각 정보를 얘기하고 청각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늘로 나를 뜻이 시각 정보죠. 길게 뽑아 있는 부연 끝 풍경이 온다 청각 정보도 있죠. 처마 끝 곱게 들이운 주렴에 반월이 숨어 다 시각 정보죠. 그 시각 정보에서 시간적인 의미도 읽어냈죠. 그게 난 어때? 고운데 세 글자 반복이죠. 그럼 봐. 고와라 맞죠? 시적 허용을 통한 반복이고 얘는 당연히 운율을 세 글자 반복으로 만들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28번에 1번 선지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2번 선지 당연히 전체적인 흐름에서 2번 선지도 확인이 되겠죠. 계속해서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주필 호장저고리 하얀 동전이 하나를 발동한다. 사살이 고단선이 곡선을 이루는 것 등등등 쭉 얘기를 했고요. 보니까 그대는 봐. 그러면 고풍의상을 입고 있는 누군가지. 그대야. 그대는 뭐야? 호접이야. 지금 무슨 얘기야? 호접 나비에 빗댔죠. 누구를? 그대를. 또는 고풍의상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럼 당연히 28번에 3번 선지도 확인이 됐을 거고요. 자, 4번 선지 색채 수도 없이 많죠. 그럼 정답은 결국에는 5번이 될 텐데 말줄임표 확인해 볼게. 숙이고. 그럼 이게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니면 조화나 동적 정적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 같다.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충돌보다는요. 조화와 그에 따라서 느껴지는 미적 감각을 얘기한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충돌이 미적 감각을 주진 않잖아. 됐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 나머지는 전부 다 개념어로 좀 확인이 됐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13포에 해당하는 개념어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고 역시 주제랑도 관련이 어느 정도 있었다. 계속해서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해 보래요. 그러면 당연히 주제의식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자식 걱정. 아버지가 자식 걱정했고 나도 자식 걱정하죠. 자, 두 번째. 하지만 나도 아버지 부재에 대해서 감정은 있을 거 아니야. 세 번째. 봐. 아버지의 모습이 한줌 뼈가루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얼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전부 다 시각, 촉각 그런 느낌의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3번 선지도 괜찮고요. 정답은 4번 선지일 텐데 왜? 이거를 상상을 해보자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 왜? 내가 되게 추위를 많이 느끼는 그런 존재였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 큰 몸덩이로 아주 작은 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셨다고. 그것처럼 강물이 확 지나가는데 그 위에 뭐가 얼음이 얼어있으면 그 얼음 아래로 강물들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추위를 막아주고.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내면의 의도와 반대가 아니라 동일됐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제의식 정답 4번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28번 정도만 표현상의 특징 찾는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는 내용 처리하는 문제였으면 금방금방 보이셨을 거다. 됐습니다.